어제 직원이 확진된 삼척의료원에서 직원 1명이 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동해와 속초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송정해변 숙박시설 건립을 놓고 해송림보호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강릉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동해안 양양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남하를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장기간 멈춰 있는데 한전이 올 들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삼척시는 어제 삼척의료원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직원과 병원 방문 환자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어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가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나온 공간만 제외하고 정상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동해시에서도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속초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 송정해변 인근 해송림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개발업체와 강릉시의 입장 차이가 크고 시민들은 해송림 보호를 위해 국민청원회까지 나섰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업체 모두 행정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송정해변 인근 소나무 숲에 6,500제곱미터 10층 높이의 숙박시설 건립을 놓고 해송림을 보호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해송숲을 지켜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 처분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해송림 안에 산책로가 명백히 있고 방제림으로서의 제 역할도 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아예 무시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여건이지만 행정심판의 결과가 아예 달라진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곳 강문해변 인근 숙박시설 건립에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4층 높이 숙박시설 건립에 소나무 9그루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 그러니까 사실상 불허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작고 소나무를 조금만 이식하면 될 곳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행정이 일관성 있게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는 업체는 강릉시의 정책 기조가 바뀌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지 전용 가능,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그리고 토지 거래까지 강릉시에 허가가 있었고 이후 부지 매입과 설계까지 이미 60억 원 넘게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개발을 막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강릉시 산림과에 좀 인허가 관계 문제가 없는지 좀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를 내는 걸로 해서 이제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았죠. 또 강릉시가 연곡에 대체 부지를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가설계까지 했더니 갑자기 대체 부지 제공을 거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시민들도 업체도 행정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시설이 필요했던 그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송림을 지켜달라는 시민 서명에는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강릉시와 업체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양양에서 계속 발견되면서 영동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 농가 사육돼지로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중 차단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손양면 양돈단지. 8개 농가가 2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단지 주변 야산을 따라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땅속 50cm가량 파낸 뒤 기둥을 세우고 전체 2m 높이로 울타리가 고정됩니다.
양양군은 농가 요청에 따라 양돈단지 바깥을 감싸는 외부 울타리를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길이 9.6k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양양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이후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고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에도 차단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울타리 주변에 멧돼지 기피제와 그리고 그 야생동물 퇴치 LED 등이 있습니다. 그 이제 축협하고 이제 우리 군지부에서 지원을 해주신 LED 등을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농가에선 모든 사육돼지의 음성을 확인한 뒤 제한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도 겹겹이 차단막을 갖춰 울타리와 방역실, 전실 등 이른바 8대 방역시설이 설치됩니다.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량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인접한 강릉시도 주문진 지역 농가 3곳이 방역대에 포함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광역 울타리는 최남단 옥계까지 연장되고 사육단지를 감싸는 외부 울타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임도를 따라 설치됩니다. 임도 부분이 지금 사유지가 많고 그래서 지금 뭐 이장님들하고도 또 협의 중이고 좀 긴급한 거라 사실 뭐 전부를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할 상황은 좀 안 돼서요. 양양군의 1차 발생지인 서면 내연리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반면 더 남쪽인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2차부터 7차까지 집중적으로 발견되면서 남하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을 벗어난 양양과 영월에서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도내 전역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이동 제한과 방역시설 설치, 양돈단지 보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970년 간첩인 친척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감옥살이를 한 가족이 있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고문과 가혹 행위를 못 이겨 허위 자백으로 간첩과 공모한 죄인이 됐다며 재심이 청구됐는데 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 4월 당시 14살이던 김혜호 씨의 집에 낯선 4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 행방불명됐다던 아버지의 사촌이 나타난 겁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사촌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알고 보니 그는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진 삼척 지역에 난파된 무장공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그에게 자수를 권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족들은 간첩 방조라는 죄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뭐 집에 싹 포위가 돼 있는 상태였지. 그 자수를 권유하고 하는 상태에서 그 총소리가 났지 뭐.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까지 친인척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수를 권유했고 다른 가족은 친척을 잠시 머물게 한 게 전부인데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간첩과 공모한 죄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들 김혜호 씨가 나섰습니다. 4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누나 등 3명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 씨의 누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고인이 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나 김 씨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2명은 당시 증거 능력이 떨어질 만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혜호 씨의 누나는 그동안의 삶이 힘들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50년 동안 너무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늦게나마 이렇게 결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생활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동안에. 김혜호 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전자파가 건강을 해친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한전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신가평까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2008년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1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진 건 경과지를 결정하고
환경 영향평가에 착수한 수준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완공 목표는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765kV로 계획했던 전압은 500kV로 조정됐습니다. 과거 765kV 교류 송전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논란도 있고 해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직류 송전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철탑 규모도 765 대비 75%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된 송전선로 용량은 11.6기가와트, 이 지역의 최대 발전 용량은 10.2기가와트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의 신한울 1, 2호기가 올해와 내년에 잇따라 준공되면 송전 용량이 부족하게 되고 강릉과 삼척에 건설 중인 발전소들이 2, 3년 뒤에 가동을 시작하면 더 악화됩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구간별로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곳이 많은 점입니다. 동쪽 구간인 울진에서 평창까지 6개 시군의 경우 43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24곳뿐입니다. 특히 정선, 영월, 봉화 지역의 거부가 강합니다. 광안리 쪽, 귀람리 쪽을 이제 통과해서 가는데 저희들은 그건 안 된다. 대다수가 시내에 많이 걸린다. 그리고 정선의 좁은 동네에 이 산골 같은 계곡 동네에 철탑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선 지역은 덜철 들어갈 수 없다.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면 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면서도 이윤까지 보상해줘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강한 곳이 많아 2025년까지 준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8,700톤을 비롯해 오징어 700톤 등 6종의 비축수산물을 이번 주부터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낮은 가격에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참돔과 뱀장어 등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강원도와 도내 기초지자체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준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최우수 등급은 없고 우수 등급은 동해, 원주, 춘천, 태백, 양구, 양양, 영월이 선정됐고 강릉 등 다른 지자체는 보통 이하였습니다. 특히 고성, 인제, 철원, 홍천, 화천, 횡성 등 군 단위는 무더기로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기업에서는 강릉 관광개발공사가 최우수 등급을, 강원도 개발공사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강원랜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보통을,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악산 빙벽 등반 훈련이 오늘부터 허용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제한됐던 빙벽 등반 훈련을 오늘부터 허용했고 하루 훈련 인원은 정원의 50%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간 가운데 토항성 폭포와 건폭포, 소승폭포는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훈련이 불가능하고 개방된 구간도 팀별 2명에서 4명까지만 훈련이 가능합니다. 태백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구상과 계획 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방안을 검토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단계에서 지역업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외지업체의 선정 시에는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지역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2차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취약계층 2만 6천 세대 5만여 명에게 현금 1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일반 가구에는 강릉페이로 신청을 받은 결과 4만 4천 세대 10만 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만 세대 15만 명에게 지급돼 지급률이 68%에 이르고 있고 오는 25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정선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임용 서비스인 실버 에티켓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실버 에티켓을 처음 시행한 지 2주 만에 전체 대상자 4,630명 가운데 2,6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버 에티켓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2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관내 100여 개 목욕탕과 임용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원 고성몰이 설 명절을 맞아 최대 30% 할인 행사를 합니다. 온라인 판매망인 강원 고성몰에서는 돌미역과 다시마, 해양심층수 장아찌 등의 지역 생산품을 선정해 최대 30%, 2만 원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 고성군과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협력해 구축한 강원 고성몰 입점 기업은 별도의 판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구규林관리소가 올해 9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유린 99헥타르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7개 구규林관리소별 매수 사유림은 평창과 영월 각각 25헥타르를 비롯해 강릉과 정선 각각 14.5헥타르, 삼척 11헥타르, 태백 7.5, 양양 1.5헥타르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사유림을 매수하면 95.5헥타르는 경영림으로 3.5헥타르는 임도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올해부터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다가 출산한 산모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태백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 4차 입찰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정보 이용료 1,100만 원씩을 납부하고 오늘부터 현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기업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알펜시아 현지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개 매각의 성사 여부는 현지 실사를 진행한 이들 관심 기업 중 2개 이상의 기업이 오는 3월 3일 마감인 400억 원대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해 9월과 10월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11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조사한 결과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이 1.2%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줄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7%, 고등학교 0.4%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4%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 23.6%, 사이버폭력 12.6% 순이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교 폭력은 줄고 학교 밖이나 사이버 폭력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릉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업체들의 신청 접수를 받으며 사업에 선정되면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과 포장 인쇄비를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10개 안팎의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업체 스스로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분쯤 정선군 열양면 구정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6살 A씨가 다쳤고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동식 난로 사용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면 좋겠고.